안녕하십니까, 이내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자본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업 중심의 과거 중세 사회하고 상업자본주의와 어떤 상업자본주의와 비교를 하면서 사람들의 사고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작업자족 농업사회에서는 이 농업의 결과물은 자연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나 불행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농업을 하면서 작업자족 한다면 A가 A의 농사가 안 될 수도 있고 B의 농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위험을 이렇게 분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A가 만약에 농사가 안 됐다면 B가 도와주고 B가 만약에 농사가 안 됐다면 A가 도와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자족 사회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윤리적인 인간성과 윤리성이 중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이러한 인간성과 윤리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돈 맛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인구가 증가하고 이렇게 경쟁이 좀 이렇게 심해지면 이제 과거에는 그냥 부산댁 나 살 좀 한 2마리 빌려주게.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서울댁 나도 좀 이렇게 이제 빌려주게.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이게 작업자족의 정근대 사회라면 이제는 누가 더 이 빌려줬을 때 누가 이자를 더 많이 주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상업자본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가 시작되면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돈이 되는 사람, 나한테 더 많은 이익을 갖다 주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되는 그 사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본주의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장점 중에서 여기서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본주의는요, 사회 전체의 자원을 절약시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크고요. 2번째는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분배시킵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는 사회의 자원을 절약시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시킨다. 엄청 많이 들어본 그런 말이죠. 하지만 이 얘기도 정확하게 개념을 갖고 계시는 분은 드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본주의는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배분시킵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 앞에 장동건이는 토스트를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노점상으로. 그런데 그 옆에 이효리라는 사람이 어묵을 팔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이제 10년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장동건은 토스트를 10년 동안 팔아왔고 이효리는 어묵을 10년 동안 팔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는데 갑자기 토스트 가격이 5,000원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회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토스트를 판매하는 사람이 급감해서 토스트가 너무나 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500원 밖에 안 되지만 5,000원 하더라도 사람들이 와서 사 먹는 경우가 증가해서 장동건은 토스트를 5,000원에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효리는 원가가 500원인데 어묵이 공급이 많기 때문에 600원에 팔리기도 버겁습니다. 자, 그러면 이효리는 하나 팔 때마다 100원 남길 거고 장동건이는 하나 팔 때마다 4,500원 남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효리는 어묵을 사러 오는 자기 소비자가 있다면 별로 관심이 없겠죠. 저 토스트가 도대체 얼마나 팔리는지 더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효리는 어묵을 만들던 이 가스불하고 불판을 이제는 토스트 만드는 걸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현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도 직관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어떤 상황이 바로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본주의에서는 토스트가 그 사회에서 공급이 엄청나게 적어졌죠. 이런 상황이 되면 가격이 비싸질 거고, 그러면은 다른 남아도는, 그러니까 어묵처럼 남아도는 그러한 것을 공급하던 사람들은 바로 부족한 것, 필요한 것, 토스트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국가나 사회가 어떤 것을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더라도 개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족한 토스트를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토스트가 부족하다가 이제 점점 공급이 많아져서 남아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어묵이 공급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묵이 비싸서 다시 토스트 만들 사람들이 어묵으로 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토스트하고 어묵이 가장 적절한 형태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토스트와 또 토스트와 어묵만의 관계가 아니고 모든 사회 분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일일이 부족하니까 만들어 남아도니까 만들지 마 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자원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배분돼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되게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대학교 1학년의 경제학 원론도 아니죠. 더 낮은 수준의 어떤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그럼 사회적 자원이 왜 절약되는가라고 하면, 만약에 장동건이도 토스트를 만들고 이효리도 이제 어묵을 때리시고 토스트를 만들어서 둘 다 옆에서 5,000원으로 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동일한 가격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이렇게 토스트를 팔게 되겠죠. 그러면은 둘 중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은 원료로, 그래서 5,000원에 팔고 원가가 500원이라면 누가 경쟁해서 이길 것인가? 라고 하면 또 동일한 가격일 경우에는 비용을 낮추는 사람이 이기겠죠. 그러면은 이효리는 장동건에게 이기기 위해서 물도 아껴 쓸 것이고 전기도 아껴 쓰고 가스도 아껴 써서 비용을 낮추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동건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 물과 또 가스, 불과 이런 것들을 아껴 쓰라 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 사회적 자원이 절약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회의 자원은 절약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자들은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과 그 다음에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로운 경제적 판단,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좋은 품질의 상품이 제공되고 또 비용이 절약돼서 그 결과 가장 효과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고 사회적 자원이 절약될 수 있다라는 게 자본주의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자, 오늘은 자본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러한 자본주의는 어떤 인간관을 갖고 어떤 사회관을 갖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